먼저 공지사항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모바일 MTS에서 제가 쓰는 선들이 겹치기가 안 되어서 불편한 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댓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지표를 모바일에서 못 보는 게 많아서 원격 조정 앱으로 해결했습니다. 일하면서 점심 쉬는 시간에 둘러볼 때 유용하네요. 저는 쓸 일이 없어서 안 썼는데 이런 유용한 앱이 있네요. 원격 조정 앱이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MT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원격 조정 앱, 아마 유튜브에도 사용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문의를 하나 받아서 소개하겠습니다. 문의를 주신 분이 말하기를 본인 생각에 공중부양이 나온 자리 같았는데 주가가 더 떨어졌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문의를 주신 분은 어제 즉 요 자리를 공중부양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잘못된 타점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타점을 잡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 차트의 검은 선이 바닥에 붙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밑에 거래량 지표에서 어제는 볼벤이 바닥에 붙지 않았습니다. 오늘에서야 붙었네요. 오늘이 타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타점을 잘못 잡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기법이 나오면 새로운 차트에서 최소한 100개 정도를 돌려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이 기법이 숙달된 후에 단주로 실전에서 실험을 해서 10번 정도 성공한 후에 시드를 늘려야 합니다. 제 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그대로 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 변수를 최소화해서 다음 행보를 예측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저는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 그 좋아하는 술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사람 말을 믿어야 합니다. 일단 제가 하라는 대로 실천하시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신 후에 자신만의 매매법을 만드시면 됩니다. 중간을 건너뛰면 꼭 사달이 납니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정독하시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꼼꼼히 공부하셔야 변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라미드 블럭 쌓기를 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가야지 중간에 뭐가 하나 빠지면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새로운 기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스입니다. 어제 한번 본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2연상을 갔습니다. 간단하게 뉴스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사 코세스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 수혜주로 급등을 했다. 코세스는 올해와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북미 고객사가 온디바이스 AI를 도입하면서 동사의 반도체 장비 제품 다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사는 메타버스, 가상현실 구현에 필요한 미니 LED와 마이크로 LED의 생산 수율을 높여주는 장비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동사는 삼성전자 이외에 SK하이닉스,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제이세스테치 칩백 코리아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제 블로그에 게시한 내용이지만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실적과 더불어 급부상할 것은 작년에 이미 예견했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 기업들이 급락을 시작한 시기가 바로 2차 전지 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부터입니다. 반대로 반도체 장비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실적 발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타이밍에 주식시장의 흐름의 변화를 잘 감지해야 합니다. 오늘 시세가 나온 종목들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한 시황이라는 것입니다. 당분간 이 분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 개별 섹터에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 아니라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숨어있는 보석을 우선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주식 중 테슬라 관련주들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들은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정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호재 뉴스가 숨겨진 종목들에 관한 찌라시가 몇 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가면 됩니다. 뒤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모 증권사 펀드 매니저로 있다가 지금은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젊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지금은 배가 불러 골프만 치러 다닙니다. 이런 배짱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2,000명이 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주식 시장에 딱 맞는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을 뭘 써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별을 못했습니다. 여하간 결정이 되면 이 녀석에게 제가 계속해서 학습을 시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학습시킨 인공지능이 한국 주식시장의 모든 변수들을 다 잡아낼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같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한 저만의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주운행의 원리이며 인류 전체의 역사입니다. 각각의 은하계는 대천 사장들 그룹이 통치를 합니다. 우리 은하계의 통치자들 중 남성성을 상징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여성성을 상징하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우리 은하계의 통치자들 중 두 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각각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매한 인간들은 모두 그 메시지를 잘못 해석해서 우상 숭배와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무지몽매, 즉 물고기 자리 시대가 끝나고 지혜의 시대, 정보의 시대, 공의의 시대, 즉 물병자리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악마의 무리들에 의해 꼭꼭 숨겨져 있던 역사적 진실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저 흑암의 세력들에 의해 조작되고 날조된 것입니다. 놈들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프로파간다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 이야기는 차차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공부를 하는 것은 위대한 혁명의 첫걸음입니다. 인류사에 존재했던 그 어떤 혁명보다 더 위대한 혁명이 바로 정보혁명입니다. 잠들었던 인류 전체를 각성의 길로 인도하는 혁명입니다. 그 대열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차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 흐름상 올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선 상황입니다. 둘째, 중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셋째,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의 결과입니다. 첫째,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뀝니다. 둘째, 중국 경제가 위태위태합니다. 이 멍청한 놈들이 활로가 있는데도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활로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와의 협력입니다. 중국 놈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깔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류가 상륙하지 못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미스터블루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하면 중국 젊은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멍충이들입니다. 우리와 중국이 손을 잡으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한중일이 역사 청산을 하고 동맹국이 되면 유럽연합과 같은 패권연합이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도 이 패권연합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는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입니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의 본질은 민족 분쟁이 아닙니다. 민족 분쟁처럼 위장한 에너지 전쟁입니다.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제 친구, 즉 골프만 치러 다니는 녀석은 더 이상 이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30년 동안 쌓은 노하우는 제가 녀석을 못 따라가겠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3년 안에 추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 제 목표이지만 진짜 제가 상대해야 할 놈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싹 다 분석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세력보다 한 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종목 리포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차트 공부를 하시더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을 위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리포트를 하나씩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눈이 트이실 것입니다. 그 자료를 모아 제가 전자책으로 출판을 하든 카페를 만들어 게시하든 하겠습니다. 또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코세스 30분봉입니다. 타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매수 타점이 될까요? 공중부양, 볼벤 바닥, 과대 낙폭 뒤 양봉. 여기가 되겠네요. 이후 고점에서 공중부양선 안으로 들어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다음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횡보를 이어갑니다. 검은 선은 골파기가 나오지만 주린이 분들은 그냥 횡보 기간에는 쪽 끌고 가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횡보 기간, 즉 박스 구간 공략에 대해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고수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 주린이 분들은 그냥 끌고 가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과대 낙폭이 나옵니다. 첫 급등에 타점을 잡아도 되고 검은 선을 뚫을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어제 상한가 찍고 오늘까지 이 현상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특집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1현상 이후 추가 상승하며 이 현상을 찍느냐 아니면 바로 조정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의 강도입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차트상에서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매물대입니다. 이 현상을 갈 때 이 종목이 아무리 모멘텀이 좋아도 매물대 저항을 뚫지 못하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한가 다음날 상황을 좌우하는 것은 쌓여있는 매물대의 저항 라인이다. 오늘 이 종목이 이 현상을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매물 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그리고 고점에 형성된 매물 라인은 오늘 새로 생긴 것들입니다.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대 양봉 캔들이 전 고점을 다 뚫어버리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최고점에서 생긴 매물대가 오늘 새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점을 갱신한 종목들은 이전의 차트 상황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이 종목은 일명 고가놀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세력들과 개미들,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되어집니다. 제가 잠깐 제주 반도체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단타를 연습할 때 이런 고가 놀이하는 종목들로 단타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30분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눈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수 타점은 빨간색, 매도 타점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타점을 잡았는지 복습하시면서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기법을 개발하기 전 3분봉 단타를 할 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3분봉 단타를 할 때 썼던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게 하이케나시 차트입니다. 부분적인 음봉과 양봉을 무시하고 추세에 따라 인공지능이 음봉을 양봉으로 해석하고 양봉을 음봉으로 해석해줍니다. 추세 추종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된 차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시 단타할 때도 추격 매수나 돌파 매매가 서툴러 눌림목 매매만 하였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관찰하고 타점을 잡았다면 어디에서 타점을 잡았을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와 여기가 제가 매수 타점으로 잡은 지점입니다. 이 매매법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음봉이 끝나고 양봉이 뜨면 무조건 매수 타점으로 잡습니다. 반대로 양봉이 끝나고 음봉이 뜨면 무조건 매도 타점으로 잡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댓글 중에 최저 거래량 기법은 아직 본인에게 너무 어렵다는 글을 써주신 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을 완전히 숙지하는데 저도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 거래량 기법이 숙지될 때까지는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이 기법을 활용해 보시라고 권하겠습니다. 이거는 30분봉에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3분봉이나 5분봉으로 쓰셔야 딱 좋습니다. 이걸 또 괜히 보여드렸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주식 투자는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공중부양선이 충분히 숙지된 후에 연습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나중에 3분봉 단타할 때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거래량 잡기가 애매할 때만 이 차트를 활용해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거래량 기법은 1봉이나 30분 봉에서 통하지 또 2, 3분 봉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벌써 헷갈리실 겁니다. 그냥 주린이 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중고수 분들은 한번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음봉이 쭉 진행되다가 양봉이 뜨면 무조건 매수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이 진행되다가 음봉이 뜨자 맞아 매수합니다. 다른 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세스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본 이틀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양봉에 매수합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음봉이 뜨면 매도합니다. 하지만 애매한 구간들이 나옵니다. 즉 횡보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깔끔한 차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좀 복잡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3분봉 단타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주린이 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중고수 분들은 눌림에서 반등 자리를 찾기 힘들 때 이 3분봉 하이키나시 차트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차트 설정은 차트 상단 왼쪽에 있는 종목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차트 종류에서 맨 밑에 나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엘비루셈입니다. 골파기가 2번 나옵니다. 밑에 볼벤선도 바닥에 닿았습니다.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반드시 한 타임 전에 들어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도 타점은 어디일까요? 캔들이 검은 선 안으로 들어올 때 매도합니다. 횡보가 이어집니다. 횡보하다가 급등을 합니다. 제가 박스권 공략에 대해서는 아직 강의를 안 했습니다. 자꾸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구간은 일단 패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급등 후에 횡보하다가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횡보가 이어집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은 상승 후에 눌림을 잡을 때 써야 합니다. 횡보 기간에서 최저 거래량 기법은 무용지물입니다. 횡보 기간, 즉 박스권 공략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중부양 기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강의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박스권 공략은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은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기법, 즉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잡는 기법을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박스권 공략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제 첫 영상, 즉 제발 단타하지 마세요 란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에서 횡보하다가 급등하는 마지막 3일치 구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첫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원래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쭉 횡보하다가 오늘 시초부터 급등을 시작합니다. 급등 타이밍에 장중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섣불리 추격 매수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검은 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줄 때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갔네요. 위의 매물이 모두 오늘 상승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도 예상이 되질 않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고점이 전고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 위에 매물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눌림을 기다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내일 장 초반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 전고 라인을 돌파하고 매물대마저 뚫어주는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 위에는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단타 영역이니 주린이 분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1년 동안 단주 매매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절대 단타 영역에는 발을 들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단타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분봉 하이캐나시 단타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온전선입니다. 공중부양이 나왔습니다. 볼벤선도 바닥에 붙었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한 타임 전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시면 긴 윗꼬리 캔들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칙으로는 검은 선 안으로 들어올 때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도 검은 선 밑으로 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매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쭉 끌고 가도 됩니다. 첫 타점을 잡은 자리가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나온 반등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타점을 잘 잡았다면 주린이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쭉 끌고 가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상승하다가 오히려 눌림이 나오면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단주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간히 일봉을 참조해야 합니다. 큰 흐름상 추세가 반전되어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르쳐드린 줍줍 기법입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이걸로 1년만 연습하시면 주가의 흐름을 다 파악할 줄 알게 됩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눈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줍줍 기법 차트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매도. 이거 맞들이면 다른 거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강의하는 것을 시청하시고 복습하시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첫 타점에서 진입해서 매도하지 않고 끌고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첫 급등 후 서서히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급락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개미털기 수법입니다. 저는 저 급락, 즉 과대 낙폭이 나오면 다시 반등하는 시기에 추가 매수를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세령님 감사합니다. 제게 추가 매수의 기회를 주시다니 저는 그저 땡큐일 뿐입니다. 세력들의 생리를 알면 주식이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녀석들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것입니다. 개미털기 후에 다시 반등이 시작됩니다. 상승하는 기간 동안 짜잘한 음봉이 많이 나옵니다. 다 매물소와 음봉입니다. 저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날 슈팅이 다시 나옵니다. 검은 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올 때 매도합니다. 다시 골파기가 나오면서 캔들이 검은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두 번째 타점에서는 공중 부양이 안 나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검은 선 위로 올라오면 타점이 됩니다.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가다 다시 검은 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시 골파기가 나오고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검은 선 아래로 떨어질 때 매도합니다. 이후 반등을 하지만 확실하게 검은 선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날 장 초반부터 슈팅이 나옵니다. 검은 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줄 때 매수하면 됩니다. 이후 매도 타점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네요. 장 막판에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네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IMT입니다. 오늘 제가 장중에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꽤 수익이 났습니다. 일단 첫 공중 부양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타점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볼벤이 바닥에 닿질 않았습니다. 바닥에 닿았을 때 매수합니다. 혹은 한 타임 전에 매수합니다.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이후 상승 추세에서 캔들들이 검은 선 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계속 끌고 갑니다. 쭉 이어가다가 검은 선 밑으로 가라앉는 시점에서 매도합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다 골파기가 나옵니다. 캔들이 검은 선 안으로 들어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2차 타점이니까 공중 부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쭉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나옵니다. 고점에서 생긴 윗꼬리. 눈치채고 매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무지 흔들어 대더군요. 저는 장중에 매매를 할 때 3분봉을 같이 봅니다. 3분봉을 볼 필요 없이 이 차트에서 제가 어느 시점에 진입을 했을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눌림을 기다렸습니다.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가 양봉 캔들이 검은 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줄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음봉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는 쫄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검은 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구간을 견뎌야 다음 장대 양봉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중에 매매를 할 때 밥도 모니터 앞에서 먹습니다. 오늘 햇반과 조미김 그리고 잘 익은 김치 요 세 개로만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매수한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도 조금 조급함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하고 들어갔기에 물리더라도 스윙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오후 1시 40분경인가 급등을 시작하더군요. 밥숟가락도 놓고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쭉쭉 치고 올라가더군요. 상한가까지 도달해서 잽싸게 팔고 나왔습니다. 저는 상한가까지 간 종목은 팔고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장 막판에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와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